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책에 있는 것처럼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최고참 계수가 A면서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는 식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복습 2차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1분의 B A분의 C. 자, 그러면 양변을 A로 나누었을 때 A로 나누고 적어보면 여기는 X의 3승 A분의 B의 X의 제곱 자, A로 나누면 없어지거든. 그럼 여기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곱셈 공식에서 보면 마이너스 하나씩 더해주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가 있지만 얘랑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가 되고 이제 다시 마지막 상수항 얘 3개를 하니까 마이너스가 3개가 있어서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 감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랑 여기랑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넘겨서 적어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세근의 흰색으로 합시다.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그래서 부호가 여기도 시작 합부터 마이너스에 출발해서 부호가 반대 이렇게 되고 합에서부터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여기도 부호가 반대 여기도 반대 이렇게 4차도 똑같은 원리로 하면 합이 마이너스일 테고 2개씩 하게 되는 건 플러스고 3개씩 하면 마이너스고 4개를 곱하면 플러스인데 2개, 3개가 너무 복잡하니까 주로 뭐 다루지는 않겠죠. 3차 방정식 근거 계수 관계 교과에서 빠진다는 말이 있던데 나중에는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관계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근을 알면 이렇게 해서 최고점 붙여서 막 얘를 전개를 해도 되고 저기 아래쪽에 보면 3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거기에다 대입을 해서 구해도 되고 아마 그래도 우리는 이 방법이 좀 편하겠죠. 아예 이 식을 만들어 버리고 이걸 전개를 해서 찾는 것도 가능하다. 켤레 복소수 기억나죠? 실수 계수에서 요거 최근에 했으니까 요거 먼저 해볼까요? 계수가 실수다. 실수인 3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P 더하기 QI가 되면 나머지 한 근은 P 마이너스 QI가 된다. 나머지 한 근은 뭘까? 그러면 뭐 실수겠죠. 왜냐? 허근이면 켤레가 있었을 텐데 분명 3차 방정식이면 근은 3개잖아. 근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3개지. 한 개가 허근이야. Z야. 그럼 여기는 Z바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만약에 허근을 가져버리면 또 다른 켤레가 있어야 될 텐데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는 아마 실근일 겁니다.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을 함수처럼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X축이랑 안 만나고는 결코 못 지나가죠.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생기거나 아니면 쭉 증가를 하거나 해도 결국 한 개는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실근 한 개는 항상 가집니다. 나머지 2개가 허근이냐 아니냐인데 만약에 허근이면 나머지 하나 켤레가 반드시 있어요 라고 볼 수가 있고 같은 방법으로 개수가 유리수이면 한 근이 이렇게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적어보면 개수가 유리수인 3차 방정식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 A에 x 마이너스
뭐 이 일은 실근화 하나 해볼까요? 그 다음에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에 5다 이렇게 보면 실근 하나가 존재하고 유리수 근이든 뭐든 하나가 존재하고 이 부분이 근의 공식을 통해서 뭔가 하나의 근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p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에 q의 루트 m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 플러스가 되면 항상 마이너스도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p 더하기 q의 루트 m 무리수 근이 나오게 되면 켤레 무리수가 반드시 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예제는 한번 밑에 있는 거 적어 볼게요. 3차 방정식에서 x 3승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ax 플러스 b가 있는데 한 근이 1 플러스 i래요. 자, 그러면 적을 때 한 근이 1 플러스 i니까 x에서 한 근은 1 플러스 i가 되고 그 다음에 x에서 빼기 한 근은 1 마이너스 i가 되고 여기까지는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 개는 모르겠다. x에서 뭐 마이너스 k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둘을 더하니까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x에 곱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곱하면 2가 됩니다.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k다. 자, 얘랑 비교를 해서 맞춰봐야 될 텐데 이게 거의 유일한 힌트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 3개가 더해서 3일 거야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3이랑 k를 찾기 위해서 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어. 그래서 1 더하기 i라는 하나의 근과 1 마이너스 i라는 하나의 근과 그 다음에 k라는 근 3개를 더하면 3일 거야. 요거 더하니까 2가 되죠. 빼버리니까 k가 1이 되구나 해서 이 1을 여기에 대입을 해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 식을 전개를 해보는 거죠. 여기서 전개를 해보면 x의 3승 제곱은 이렇게 하면 나오나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k랑 x의 제곱 그 다음 1차항은 플러스 2가 있고 이렇게 하면 더하기 2k가 있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2k가 있다.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k가 1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k에 1 대입하니까 여기는 4가 되고 k에 1 대입했더니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4랑 마이너스 2가 a랑 b가 되겠구나 라고 봐도 되고 이 관계식에서 k가 1인 걸 알게 되었어.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a는 뭐가 되겠다? 알파 베타 감마에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통해서 또 구할 수가 있겠죠. b는 어떻게 구할까? 마이너스의 세근을 곱해서 계산을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근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k라고 둔 다음에 일단 전개부터 해볼까? 딱 전개한 다음에 개수를 주어진 식이랑 비교해서 찾을 수가 있고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둘 다 가능한데 공통점이 있죠. 얘가 근이면 얘도 근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겠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 자리금리. 세 번째로는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게 0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근이 1 더하기 i라고 했잖아. 그럼 1 더하기 i의 3승 마이너스 3의 x 대신에 근이라는 친구 1 더하기 i를 대입하면 얘 성립하겠죠. 얘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전개를 해보는 거죠. 1 더하기 i의 3승인데 1 더하기 i 제곱하면 뭐가 되더라? 2i가 되더라. 그럼 여기는 2i에다가 1 더하기 i 곱하니까 여기는 2i에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전개를 해보면 얘가 0이라 그랬는데 2i 마이너스 2에다가 요거 곱하니까 마이너스 6i 그 다음에 a 더하기 ai 더하기 b가 0이 되려고 그러면 허수 파트 0 돼야 되고
실수 파트 0돼야 되고 개수 비교해서 찾을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가 가능한데 이건 아무래도 3차 대입하는 거라면 2차까지는 괜찮아요. 2차는 이 방법도 오히려 뭐 복잡한 머리 안 쓰고 바로 할 수 있으니까. 3차라면 이런 형태에서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선택해서 풀면 됩니다. 자, 필수예제 9번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곱셈 공식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제곱에서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해서 쉽게 알 수가 있고, 요거 기억납니까? 3차 공식. 눈빛은 까먹은 눈빛인데. 인수분해 공식 떠올려 볼까? x3 y3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지만 감마를 합시다. 감마 3에 마이너스 3에 알파 베타 감마 하게 되니까 여기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에 마이너스 이 공식을 떠올려야죠. 이거는 1학년 때까지는 좀 필수적으로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얘를 물어봤잖아. 얘는 알고 있죠. 여기서 계산이 가능하잖아. 그런데 완전까지는 아니고 얘도 알고 있죠. 3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여기가 문제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 얘의 제곱에서 뭐를 빼주면 될까? 얘가 없다면 이 괄호를 빼면 되죠. 하나 더 빼라 그러네. 그렇다면 3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해주면 얘랑 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면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5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2차항 개수니까 마이너스 떼서 3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알맹이가 3이 될 테고, 1차항이 없네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0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전체 이 부분 계산은 그냥 9가 될 테고요. 3이랑 곱하게 되니까 전체식은 27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얘가 궁금한 거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이 전체는 현재 플러스 5의 느낌일 겁니다. 붕 넘겨서 마이너스 5를 해줄 수가 있겠죠. 뭔가 계산이 더하기 3 알파 베타 감마 27에 3 5 5가 아니라 3을 안 곱하고 생각했네요. 그럼 27에서 이게 플러스로 변신 플러스 15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답은 27에서 15가 넘어와서 12가 되겠다. 이거 공식 알고 모르고 차이가 큽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리가 없어서 지우고, (3번이) 아마 여기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시험은 보통 저런 형태로 낼 거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3이란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랑 베타 더하기 감마랑 감마 더하기 알파를 물어보는데, 이런 질문은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이걸 전개하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얘를 넘기니까 3 마이너스 감마죠. 같은 방법으로 3 마이너스의 알파 3 마이너스의 베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잠시 x-a에 x-b에 x-c를 정리하면 어떻게 될지 곱셈 공식 한번 떠올려 볼까. 마이너스 염두에 두고
x 3승 우리 이거는 3차 근각 계수의 관계 시계랑 똑같죠. 마이너스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x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의 x의 마이너스의 abc다. 이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그럼 얘랑 비교해 봤더니 차이가 뭐가 있을까? x 대신에 3이고 abc 대신에 알파 베타 감마 차이밖에 없죠. 그럼 이거 전개를 직접 하나하나 할 게 아니라 이거를 또 올리는 거죠. 3을 x처럼. 그렇다면 얘는 3의 3승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3의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3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 감마.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죠. 얘는 0이고요.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래서 27 마이너스에 27 더하기 0 더하기 5 해서 답이 5가 된다라는 형태. 이렇게 바꾼다라는 이 첫 케이스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500번 이야기해도 실전에서는 뭐지? 본 것 같은데. 앞으로 방금 요거 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얘랑 얘가 보이면 전개할 생각을 일단 접어. 딴 게 뭐가 있을까? 두 개가 있는데 뭐 통분하게 되면 엄청 복잡할 거 아니야. 이거 통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마음 먹고 알파 베타 감마에 베타 감마가 여기 올라붙고 베타 더하기 감마 되죠. 알파 감마에 감마 더하기 알파 되고 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전개한다고 해서 딱히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만 복잡하잖아. 지금 이 문제를 예를 드는 것은 얘는 아까 뭐라고 바꿨지?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뭘까? 그럼 이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뭐가 될 수 있을까? 1 알파 더하기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좀 뭔가 조금 간단해지지 않았을까? 얘를 쪼개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얘 나누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맞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마분의 1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분수를 쪼갤 수 있잖아. 여기도 알파분의 1 마이너스 1 베타분의 1 마이너스 1 그래서 앞에 거 먼저 3개 적고 마이너스 1 3개 묶어서 그러면 얘를 통분하게 되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마이너스 3 얘들은 다 아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는 3 마이너스 3 이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 형태가 나오면 일단 전개는 잠시 보류하고 이거를 또 올려보고 얘가 나온 건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일단 문제에서 알 수 있는 힌트 한번 적어보고 자 이걸 세근으로 새로운 세근으로 하래. 좀
복잡하죠. 이걸 세근을 이름을 잠시 좀 지어주자. x1, x2, x3.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거를 구해서 이 창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적어줄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해서 1창에다가 플러스 붙여서 할 거고, 얘를 마이너스 붙여서 상수항이라고 할 거라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제 좀 복잡함이 느껴지죠. 그거를 최대한 좀 줄일 수 있을까 하나씩 해봅시다. 알파 더하기 1도 좋지만 1 더하기 알파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그 3 마이너스 알파인가 한번 해봤죠. 덧셈인데 곱셈은 적어버렸네. 괄호를 풀었더니 3이랑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니까 여기 3이 여기 적어주면 여기 되겠다. 그래서 이 한 개는 해결이 되었고, 두 번째 x1 이거 좀 기니까 이건 바로 대입을 해서 적어볼까요? 1 더하기 알파 자, 이건 좀 길지만 차근차근 해봅시다.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베타 감마, 1 더하기 감마 더하기 알파 더하기 감마 알파는 3에 낱개로 한 개씩 있는 거 보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두 개씩 있네요. 2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되고, 대입하면 3 합이 3이니까 6 마이너스 2 7. 세 번째는 좀 길 수도 있지만 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베타 1 더하기 감마. 책에서 자 책에 풀이 보면 세근의 곱 이거 전개해서 풀고 있죠. 전개도 가능합니다. 자, 전개하는 식은 혜란이가 머릿속에다 딱 잘 기억을 해도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얘를 이 친구를 우리는 이 친구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느냐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에 x 마이너스 감마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알파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니까 얘를 마이너스로 억지로 한번 만들어 볼까? 마이너스 빼내고 마이너스 빼내고 마이너스 빼내면 마이너스 3개 밖으로 보내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의 감마로 둘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이 잘 보세요. 이 식은 이 식하고 같아. 요 식을 잠시 fx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얘도 fx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fx에서 x 대신에 뭐 넣은 거랑 똑같을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는 여기 있는 거고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같겠죠. 그러면 여기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f의 마이너스를 한번 구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더하기 2 마이너스 1 보자 마이너스 3인가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3이 될 것이다 라는 형태로도 풀 수 있다. 전개하지 않고 가끔은 이 방법으로 필요로 빨리 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를 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개념 설명할 때 했었던 거, 혜란이가 실전에서 만약 이 문제를 푼다면 한 근이 알파가 1 더하기 i니까 나머지 한 근 베타는 1 마이너스 i잖아. 아까 문제는 얘가 상수였어. 제곱이 상수였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 대한 힌트가 상수였다면 나머지 감마를 뭔가로 두어서 얘를 한 방에 딱 구해버릴 수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얘를 가지고 구해야 될 텐데, 그래도 아까처럼 한번 해볼까? 그럼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4는 어떤 의미일까? 얘랑 곱한 거 곱하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모로 두긴 그러니까 잠시 K라고 둘게요. K랑 얘랑 곱한 거 K 더하기 KI, K랑 얘랑 곱한 거 K 마이너스 KI. 이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얘 없어지고 2 더하기 K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6, K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근을 바로 직접 구하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얘가 먼저 전개하고 요거 전개한 다음에 그 전개식이랑 이 친구랑 개수를 비교를 해서 A, B를 얘랑 먼저 비교해서 K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랑 비교해서 A, B를 결정한다 또 알면 좋겠고, 일단은 요 방법으로 일단 해봅시다. 지금으로선 좀 짧을 테니까. 그럼 한 근 마지막 찾았죠? A는 뭐가 될까? 세근의 합이니 마이너스 세근의 합이죠. 1 더하기 I,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3, I 없어지고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B는 마이너스에다가 세근의 곱이었습니다. 1 더하기 I,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3, 얘랑 없애고 2랑 3이랑 해서 6 이런 형태로도 찾을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한 문제라면 식은 게 제일 짧을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x 3승에서 1이 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다음 성질이 성립합니다. 자, 여기다가 빈자리에다 좀 적어 보겠습니다. 넘겨보면 x 3승에 마이너스 1은 0일 때일 텐데, 얘를 인수분해 보면 x 마이너스 1 x 제곱 더하기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1은 당연히 성립합니다. 얘는 그런데 문제가 실근이라는 거잖아. 허근은 여기에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여기에서 허근이 만들어지는데 그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오메가를 대입해서 적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오메가, 그 허근은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표정은 유체이탈이었어. 이거를 인수분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만족하는 x는 1이잖아. 그럼 1은 실근이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허근이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식에다가 이 식의 근이 뭐냐 그러면 오메가는 소리예요. 여기가 실근이니까 허근은 여기서 나올 거야. 그래서 오메가가 근이야 그러면 오메가를 대입해서 적으면 괜찮은 거잖아. fx는 0의 근이 알파예요 이 말은 f에다가 x자리에 알파 대입하면 0돼요 이 말하고 같은 것처럼 오메가를 적어본 거죠. 근데 오메가는 허술의 허근이랍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고, 이거를 보면 개수가 뭡니까? 1도 맞고 실수죠. 그럼 한 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건 오메가 바일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뭐가 근각계수의 관계를 적어볼 수 있겠네.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죠. 1을 넘겨서 다시 적어볼까?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적고 보니까 얘랑 비교. 얘랑 비교해 보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얘만 다르네. 그렇다면 이건 둘 다 0인데 얘랑 같아야 되지 않을까?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알게 된 사실이 오메가를 제곱을 하면 반대편 켤레 오메가 바가 나온대. 오,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합해봤죠? 곱해볼까? 얘랑 곱하면 뭐가 될까? 합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리가 없어서 곱은 여기다 적을게요. 곱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곱하면 1이잖아.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시작을 하고 있냐 그러면 오메가 대입하면 오메가 3승은 1이겠죠. 왜? 이 여기에서 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오메가 3승이 1인 거를 오메가 1개랑 오메가 2개랑 나누어도 3승이잖아. 얘가 1이잖아. 얘랑 또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얘는 같은데 얘랑 둘이가 같아야지만 되겠죠. 그러면 합에서도 곱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부가적으로 이런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2번에서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켤레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과 1이 될 것이고 제곱은 얘랑 같아. 그런데 또 오메가 3승 1이니까 여기에서 얘를 놔두고 얘를 분모로 넘기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겠죠. 그런데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인데 방금 뭐라 했냐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다 또는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사실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테고 뱅글뱅글 돕니다. 그래서 필요한 힌트를 정확하게 잘 인지를 해서 그걸 가져와서 써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억할 것은 이런 일련의 흐름 제일 자주 쓰는 건 이 식이 될 테고요. 이 식에서부터 파생되는 정보들 이런 힌트 등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성질이 성립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또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자, 플러스 1일 때는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이면 얘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 x 3승 플러스 1이 되겠네.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다가 되겠죠. 여기는 실근이 나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가 허근이 나오겠죠. 얘가 허근이 나와요. 그 허근 하나를 오메가라고 한다 그러면 실수 개수를 가지니까 나머지 근 오메가 바가 될 때. 그 다음에 이걸 암기하지 말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냐 플러스 1이냐 학생 입장에서는 헷갈릴 거예요. 저거 보고 판단을 하세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이번에는 1이죠.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1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 한 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인데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를 넘겨서 다시 적어볼까요? 한 개랑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1이 되어보면 얘랑 얘가 또 같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의 오메가 제곱으로 또 표현이 가능할 테고 근각계수의 관계는 여기서 한번 적어봤고요. 그래서 이런 뱅글뱅글 돌고 도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오메가는 진짜로 구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근의 공식 쓰면 되죠. 여기 오메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구해볼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1이고요 4를 빼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3의 i가 되겠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의 뿔마 루트 3i가 오메가의 실체입니다. 플러스가 오메가면 마이너스가 오메가 바가 되고
마이너스가 오메가면 플러스가 오메가 바가 되고, 뭘 해도 이 모든 식은 다 성립한다. 실제로는 이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면 기억할 것은 일단 삼승하게 되면 플러스 1이 되든가 마이너스 1이 되는 형태라는 거. 정확하게 이걸 보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암기하지 마시고 해보면 되는 거니까. 이런 개념으로 오메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3579 이렇게 물어보네요. 방금 공부한 내용에서 보면 여기에서 혹은 오메가가 나오기 때문에 오메가 3승이 1이 되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요? 켤레 한번 찾아볼까? 책처럼 생각해도 되고, 켤레 생각하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1이 되는데, 오메가 바가 뭐랑 같더라?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하고 같더라. 이것도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3승은 1이었어요. 요 밑에다 바로 적을게요. 얘는 1이야. 9승도 3승이 1이니까 얘도 1이야. 그 다음에 15도 1이야. 5승은 오메가 3승 1이니까 제곱만 적어도 되겠죠. 맞죠? 3승이 1이니까. 얘는 6개가 1이잖아. 그럼 얘는 오메가 1개만 적어도 되겠죠. 얘는 9개가 1이잖아.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하고 같죠. 얘는 12개가 1이잖아. 그렇다면 오메가 1개하고 같죠. 얘는 오메가 15개가 1이죠. 2개라고 같죠. 여기에서 이 책의 풀이처럼 묶어가지고 오메가 하나랑 1이랑 오메가 제곱하게 되면 얘는 0이 돼요. 얘도 0이 돼요. 얘도 0이 돼요.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또 오메가 제곱 대신 오메가 바라고 반대로 한번 적어볼까? 그럼 얘는 오메가랑 1이랑 오메가 바가 되고, 오메가랑 1이랑 오메가 바가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랑 1이랑 오메가 바가 되고,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됐잖아. 얘 둘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더하니까 얘는 0이 되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더하면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앞에서 1이랑 오메가 바 너희들 0이야. 1이랑 오메가 바 너희들 0이야. 너희들 0이야. 이렇게 해서 0을 찾는 것이 책의 풀이입니다. 오메가 바로 바꾸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0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방정식에서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는데 얘에서 오메가의 실체를 한번 알고 싶어. 그럼 얘에다가 앞에 뭐를 곱해야 될까? x-1을 곱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x3승의 마이너스 1이 0이다. 또는 x3승이 1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 했으니까 오메가 3승이 1이 됨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었죠. (2008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뭘까? 응? 4면은 또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겠죠. 그렇게 해서 얘는 뭐랑 같냐 그러면 오메가 1승하고 같겠죠. 오메가 1승에 더하기 1. 그럼 얘는 3의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 바 뭐로 바꿀 수 있었죠?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그럼 여기를 2 오메가 제곱을 해볼까? 얘도 좀 뭔가 많이 익숙한 형태 같은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니까 1 더하기 오메가는 넘겨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겠죠. 그래서 적어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5오메가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5. 풀이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많을 겁니다. 오메가 바를 내비두고 얘를 바꿔서도 풀 수 있을 테고, 얘는 되겠습니까? 자, 오메가 문제면 x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더하기 1이 0이겠구나. 이건 앞에 거랑 다르죠. 마이너스 1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얘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메가 제곱이랑 마이너스 오메가랑 더하기 1 하면 0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여기서 많이 한번 찾아봅시다. 그 다음에 1번 통분해보면 얘는 오메가에 오메가 제곱에 더하기 1이죠. 여기서 볼 때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뭐가 될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면 중간에 거만 붕 넘어가니까 오메가 되겠네. 그럼 얘가 오메가 되고 오메가 되겠죠.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저렇게도 바꿀 수 있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두 번째도 또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통분의 맛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을 한번 통분해볼까? 그렇다면 얘는 오메가 4승에 더하기 1이죠. 오메가 3승이 뭐더라? 오메가 3승이 뭐더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다면 얘는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만 붕 넘어가게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네요. 삼승은 좀 쉽네요. 삼승은 넘겨서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어서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2014 이 책이 2014년에 만들었나? 2012 3회 매수거든. 숫자 큰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2012 3회 매수니까 없애버림.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2012 3회 배수면 삼성이 1이면 바로 써먹겠는데 안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필요하니까 한번 나누어 볼게요. 14를 그냥 바로 한번 나누어 봅시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건 알겠는데 그 실체가 홀수승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얘를 다시 적어보면 오메가 3승으로 했을 때 671승 되고도 오메가 한 개 남아요. 지금 이 소리거든. 오메가 3승에 671승에다가 오메가 하고 1이에요. 아까는 이거 안 했는데 왜 이게 필요할까? 얘가 마이너스 1이라서 그래.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식이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부호가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묶어보면 마이너스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되고 얘는 1번에서 구해봤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3승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거 나누어서 얘가 홀수냐 짝수냐가 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구해봐야 되겠다. 자, 이번에도 3승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넘겨서 적어보면 x 3승 마이너스 1인 거고, 묶어보면 마이너스 1에
그럼 여기서 오메가 나올 테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그 다음에 오메가 3승은 1일 것이다. 맞나요? 넘겨서 잘못 적었다. 부호가 넘기면 플러스죠. 여기 플러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 잘못 적었네. 넘기면 플러스 되고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삼성은 마이너스. 자, 이 두 힌트를 가지고 저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통분해 볼게요. 주어진 식을 1 마이너스 오메가에 1 마이너스 오메가에 바, 얘랑 얘랑 하면 오메가 빼기 오메가 오메가 바, 얘랑 얘랑 하면 더하기 오메가 바 빼기 오메가 오메가 바. 근각예수의 관계 또는 이 두 개의 합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근의 합은 여기에서 근각예수의 관계에서 1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1. 오메가 오메가 바는 1입니다. 두 개가 있네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뭐 전개를 해볼까요? 1 빼기 오메가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오메가 바. 이 분자를 먼저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1 1 빼기 1 더하기 1은 풀이 방법이 좀 많다라는 게 느껴지겠죠. 제곱으로 갔다가 갈 수도 있고 오메가 바를 이용할 수도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도 두 식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우리는 식이 끝에 0이 올 때 좀 뭔가 좋아하는 형태가 있죠. 그 말인즉슨 2를 다 넘겨보자. F1에 더하기 2랑 F3에 더하기 2랑 F5에 더하기 2랑 얘가 0이 된다. 그렇다면 새로운 함수를 fx 더하기 2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다가 뭐를 대입했더니 0이 되더라. 1을 대입하고 3을 대입하고 5를 대입하니까 0이 되더라. 이 전체 식의 형태에서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gx가 0이 되는 세 근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1이랑 3이랑 5라는 이야기죠. 맞죠? 최고참 계수가 1이래 그랬어. 땡큐. 그러면 1, 3, 5를 근으로 가지는 얘가 최고참 계수가 1이니까 얘도 최고참 계수가 1인 3차식이겠죠. 근이 1, 3, 5래. 그래서 fx 플러스 2는 이렇게 되고 얘를 넘겨주면 fx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상수항 모든 근의 곱 상수항 넘겨서 생각해볼까? 인수분해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안되고 전개를 한번 해볼까? x의 3승 마이너스 세근의 합이니까 9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랑 15랑 5랑 24가 되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얘가 푹 넘어와서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럼 상수항이 마이너스 17이죠. 그래서 세근의 곱 17이 될 것이다. 삼차 방정식 세근을 알파벳 감마라고 합니다. 비리리 비리리일 때요. 해봅시다. 자,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F 알파도 F 베타도
F 감마도 0이란 이야기인데, 그럼 알파 베타 감마가 뭐냐 그러면 괄호에다가 들어가면 0을 만들어주는 친구들이 알파 베타 감마죠. 그렇다면 F에다가 x 플러스 1의 0의 세근을 임시로 x1이랑 x2랑 x3라고 하자고. 그럼 얘들이 근이라는 말은 x 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f의 x1 더하기 1이랑 f의 x2에 더하기 1이랑 f의 x3 더하기 1이랑 얘들도 0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괄호에 들어가서 0 만들어주는 얘가 바로 알파고, 얘가 베타고, 얘가 감마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근데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 그러면 세근의 곱 x1, x2, x3 곱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알파는 넘겨서 적어볼까요? 아니다, 그냥 이대로 적읍시다. 베타는 그럼 넘겨서 얘랑 얘를 곱한다라는 것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건 아까처럼 마이너스 묶어내고 뭐 그 방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개해서 푸는 것도 가능하고, 요건 힌트가 좀 애매해서 이건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땅땅땅 하면 마이너스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개씩 있으면 더하기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이 되겠다. 힌트가 얘랑 얘를 합쳐서 힌트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주황색 두 개 합쳐서 1이 되고, 얘는 3이라 그럽니다. 마이너스 3 적어주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 적어주면 맞나? 응, 맞네. 그 다음에 81이 아닌 78을 풀었다. 아까 3차식 예제 풀면서 그 1 더하기 i 1 마이너스 i 문제 풀면서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는 거는 세 번째 방법이라고 좀 기니까 잘 안 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는 한번 그걸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예요. 알파 베타는 p예요. 새로운 근 가지고 여기 막 해도 되고, 아니다, 그래도 최선의 방법으로 가봅시다.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p는 0이에요.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알 수 있는 사실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p가 되고, 자, 이 두 근이 x 3승에 마이너스 3의 x제곱에 더하기 qx 더하기 2는 0 세 근에 포함이 된대요. 그러면 알파 베타는 공통이고 감마라는 새로운 근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알 수 있는 사실, 여기 3이 좀 좋은 힌트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3이라는 친구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니까 2 더하기 감마니까 감마가 1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렇다면 이제 Q는 조금 미지수니까 얘 한번 생각해 볼까? 얘는 뭘까? 2는 뭘까요? 마이너스 2 하면 알파 베타 감마 곱이죠. 그런데 알파 베타가 뭐가 되더라? P가 되더라. 그래서 P 감마는 1인 거 알죠?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된 게 P는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겁니다. 대입을 해봐도 인수분해 될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Q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베타, 베타 감마 뭐가 좋을까?
여기다가 여기 적어 볼게요. Q는 알파 베타의 베타 감마의 감마 알파인데, 아는 거 정리해 보면 알파 베타는 알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는 P가 된다라 했고, P가 마이너스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얘는 고민 없이 마이너스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여기는 뭐가 될까? 감마로 묶어보면, 알파 베타 각각을 알지는 못하니까요. 감마로 묶으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죠. 다 아는 거네. 마이너스 2에서 감마는 1이라고 그랬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0이 되겠다. 이해되죠? 그래서 P는 마이너스이고 Q는 0이 되겠다.